마지막으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제 고민, 너무 힘든 상황을 좀 털어놨었거든요. 그 선배가 한 말이, 그 장소가, 그 향기가, 그 냄새, 그 장면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 선배가 뭐라고 저한테 말을 했냐면, 이범용 차장, 온 마음을 다하면 세상엔 너를 도와주려는 사람들로 넘쳐날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 저는 S그룹에 근무 중인 20년차 직장인입니다. 습관홈트, 우리 아이 작은 습관, 습관의 완성, 이렇게 3권의 습관책을 출간한 작가이며 월급이 9개 수입 파이프라인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 버는 엔잡너입니다. 네, 지금 새벽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찍고 싶었던 주제의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 뭐랄까 좀 어딘가 모르게 요즘에 자꾸 마음이 허해지는 느낌을 좀 자주 경험을 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뭐 아침부터 진짜 잠들기 전까지 하루를 정말 고3처럼 치열하게 이렇게 뭔가 사는 것 같은데 세상 일이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이렇게 안 풀리다 보니까 이렇게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요즘에 좀 자주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불현듯 제가 7년 전에 제 인생에 있어서 불현듯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서 저를 도와준 사람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다시 정신을 이렇게 번쩍 차렸는데요. 저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한 반백년 살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도전 때문에 힘들어할 때 정말 어디선가 혜성처럼 은인이 나타나서 저를 도와준 경험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뭐 뭔가 특별한 존재로 태어나서 그럴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인생에서 실패한 경험도 많고 또 인생이 내준 숙제를 대부분 풀지 못해서 자꾸 좌절하고 또 상처받고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고 이런 경험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숙제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숙제는 제 인생 극장에서 의외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도와주고 왜 그런 걸까?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제 사례를 잠깐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21년 차 직장인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정말 회사 다니기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직장 생활 21년 좀 넘게 이렇게 다니면서 회사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서 14번이나 사표를 썼고 지금 15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뭐 하루 만에 때려치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만 다니다가 때려치는 회사도 있고 뭐 1년 미만으로 때려치는 회사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니는 15번째 회사에 처음 이제 7년 전에 지금 7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 정말 오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일 오래 다니는 회사죠. 지금 제 경력 중에. 7년 전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이제 이직을 처음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입사하고 나서 정말 또 이제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드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뭔가 업무도 어렵고 또 그 새로운 직장에 텃세를 부리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직 초반에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막 화가 막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는데 제일 서러웠던 것이 이제 아무래도 경력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로운 조직에 오면은 어느 부서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업무 요청을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또 새로운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도 잘 모르고 뭐 결제 라인도 잘 모르고 근데 막 일만 떠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옆 동료에게 이렇게 뭔가 궁금한 걸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주로 답변이 왔냐면 아니 전 직장에서 이런 것도 안 배우고 뭐 했어요? 아니 이런 거는 신입사원이나 하는 질문 아니에요? 이렇게 좀 뭔가 비꼬고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투로 이렇게 대답을 듣다 보니까 화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그것도 이제 상사도 막 저를 쪼고 이제 고객들도 언제까지 샘플 보낼 거냐 이렇게 계속 쪼다 보니까 문제 해결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찾은 해결책이 야근을 밤 11시까지 하고 또 주말도 반납을 하면서 회사를 이렇게 출근해서 겨우겨우 밀린 일을 처리를 했었는데 근데 하루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계속 놔뒀다가는 정말 이 회사도
곧 사표를 던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이 주머니, 양복 주머니에 사표를 넣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좀 담배를 피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이 조금 친분이 있었던 타부서, 품질부서죠. 품질부서 선배한테 마지막으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제 고민, 너무 힘든 상황을 좀 털어놨었거든요. 그 선배가 한 말이, 그 장소가, 그 향기가, 그 냄새, 그 장면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 선배가 뭐라고 저한테 말을 했냐면, 이범용 차장, 온 마음을 다하면 세상엔 너를 도와주려는 사람들로 넘쳐날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 이렇게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뭐 별거 아닌 걸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정말 그 말을 듣고 정말 울컥해서 눈물이 막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이렇게 은인이 나타난다는 그 회사 선배의 말 때문에 좀 다시 용기를 내서 그때 다시 직장생활을 했고 또 제 영혼이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원하고 고민하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답을 준다, 던져준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은인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때는 우리 인생 극장의 은인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우리가 숙제를 풀도록 도와주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인생이 내준 숙제를 풀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상황,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지 정말 궁금한데 이미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앞에서 제가 말한 거를 유추해서 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회사 선배가 저에게 해주었던 말처럼 인생에서 은인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정말 간절히 뭔가를 원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행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은인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감이 떨어지기만을 이렇게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서 은인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꼬집은 것처럼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의 이 경제학자이면서 난문쾌답이라는 책을 쓴 오마에 게니치가 인간은 이렇게 생각만으로는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딱 세 가지를 바꿔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시간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장소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해서는 어제와 다르게 하루의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제는 비록 TV를 보았지만은 오늘은 그 TV 보는 시간을 책을 읽는 시간으로 이렇게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퇴근 후에 집이나 아니면 술집으로 가는 대신에 장소를 바꿔서 도서관이나 아니면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해야만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늘 만나던 사람만 만나지 말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자꾸 만나야 생각도 바뀌고 그래야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좀 많이 힘들죠. 근데 책 속에도 정말 이 작가뿐만 아니라 그 책에서 소개되는 여러 새로운 사람들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선정된 이 파울로 코엘료가 쓴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주인공이 산티아고거든요. 이 산티아고가 그렇게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이 연금술사를 만나는 장면이 책에 나와요. 그때 연금술사가 이 주인공인 산티아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느 한 가지 일을 소망을 할 때 이 천지간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뜻을 모은다 이런 말을 해요. 심리학 용어 중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조각가인 피그말리온이 자신이 조각한 이 여인상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그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이 피그말리온의 사랑에 좀 뭔가 진정성에 감동을 받아서 이 조각상 여인상에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신화에서 유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간절히 원하고 기대를 하면 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이런 효과를 심리학 용어로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과거에 뭔가 되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시크릿 책에 나오는 그런 허황된 주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온 마음을 다하면 뭐 우주의 기운이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준다. 이런 좀 뭐랄까 그 당시에는 이제 허황된 주장이라고 이렇게 손세례를 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습관에 관련된 책을 읽고 나서 습관을 제가 이제 실제 실천을 하면서 제 생애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정말 미친 듯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한 6년 전에. 근데 이 책 속에서 제가 새로운 사람들을 여러 명을 만나면서 제 생각의 틀이 완전히 깨지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이 책의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은인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번째 사표를 쓰려고 했던 저에게 용기의 말을 건네줬던 이 품질부서의 회사 선배가 바로 제 인생에 불현듯 나타난 은인이었죠. 네, 여러분 중에 요즘 많이 괴롭고 힘든 일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 괴롭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뭐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짊어져야 할 하나의 어떤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간이라면 이렇게 뭔가 새로운 도전이나 뭐 문제 앞에서 두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요. 그렇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극장에서 불현듯 누군가가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나서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꽃이 언젠가는 이렇게 활짝 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